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왕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정경세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신은 본디 자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학문은 방향을 알지 못하여 시대를 바로잡을 계책이 없고 쓰임이 알맞은 재능이 없습니다. 대개 용렬하고 무능함이 유배 중에서도 가장 심한데 성상의 알아주심을 후히 입어 외람되이 경연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움되는 바는 듣글만큼도 없는데 종이는 산처럼 중하니 신이 목석이 아니므로 오래전부터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영광을 근심으로 여겨 오직 이 험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여 재력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기를 생각할 뿐입니다. 만일 헛되이 은총을 도둑질하여 구차히 자기 영화만을 영위하면서 사적인 일을 먼저 하고 공적인 일을 뒤로 하여 자신의 편리만을 도모하는 것은 의리상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요 신이 지극히 미련하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지금 신의 정사가 크게 절박하여 매양 한번 생각에 이를 적마다 마음이 그로 인하여 어지러워집니다. 이러한데도 꼭 참고 끝내 지척처럼 가까운 성상께 우러러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아랫사람을 몸처럼 여기시는 인은을 스스로 끊고 효도로 다스리는 교화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니 어찌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임진년 왜구가 쳐들어 침략해 오던 초기에 깊숙이 피란하지 아니하고 향중의 부로들과 촌병 약간을 모아 구구이 설분하려는 계책을 하다가 갑자기 많은 적에게 포위되어 패하여 흩어짐에 따라 늙은 어미는 적의 칼을 맞았고 어린 아우는 죽었습니다. 신은 적의 독화살에 관통하여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어깨가 뚫리고 이마가 부서져서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적이 사방에 빙둘러 주둔하고 있어 사람들이 바야흐로 도망하여 숨기에 겨를이 없었으므로 장사 지내는 일을 법도에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만 있고 과근 없이 얕은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왜구가 물러간 뒤에 또 기아에 몰리어 떠돌아다니며 호구하느라 정리에 관한 일을 펴지 못한 채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문득 2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담제 지내기 전에야 비로소 간신히 선부의 무덤에 합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로운 제수의 명을 입고 이어서 소명이 있었으므로 갑자기 떠나는데 이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죽은 뒤의 형체를 깊은 골짜기에 매장하여 세상과 격절되니 인자로서 추모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만 3년상 안에 때때로 성묘하고 사계절 중에 무덤에 올라가는 예절이 있어 평시에 상을 당한 사람은 오로지 슬픔과 사모의 마음을 펼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은 별난을 만나 장사도 제때 지내지 못하였고 장사 지낸 뒤에는 열흘 동안 모으시고 지키면서 무덤에 흙이 마르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량한 수척의 봉분이 사람이 없는 지경에 붙어 있어 여우와 살쾡이가 뒤섞여 다니고 풀과 나무가 우거졌으므로 영혼이 방황하며 의탁할 데가 없게 되었는데 세속의 명절에도 한 잔술을 묘역 아래의 흙에 붓지 못하였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덧없어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릴 적에는 두렵고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고 짙은 서리가 밤에 내릴 적에는 곧 애통한 회포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생각에 젖어듭니다. 고향 산을 바라보며 떨쳐 날아가지 못하니 신이 이때 실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옛날 공자께서 어머니 안실상을 당하여 방에 합장하고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비가 심히 내렸고 제자들이 난중에 돌아왔습니다. 공자께서 묻기를 너희들이 어찌 늦게 돌아오는가 하니 제자들이 방지의 분묘가 빗물에 허물어졌다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옛 사람은 무덤 위에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고 들었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무덤의 봉분을 만들 적에 신중히 하지 못해서 허물어져 수리하게 한 것을 스스로 상심해서 한 말입니다. 성인이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에 있어 마땅히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터인데도 오히려 뜻밖의 하루아침에 근심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이미 성이 있고 신실하게 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또 무덤 곁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지켜보며 보고하는 자가 없었으니 해를 지나도록 장마비에 젖은 나머지 어찌 무너지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천리 밖에 있어 막연히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침에 슬픔이 더욱 심하여 문득 미친 듯 곧장 달려가고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정사가 절박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로 공의를 생각하고 아래로 나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꾹 참고 억지로 힘쓰고자 하나 끝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데는 그 방도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살아서는 복양하고 죽어서는 장사 지내며 평상시에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 위란할 때에는 그 근심을 막아주는 것이 곧 중요한 일이니 이를 행하지 못하면 또한 자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도 자식이며 또한 일찍이 부모의 품에서 3년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콩죽을 대접하고 쌀을 구해오는 성의가 없었으니 봉양하여 즐거움을 극진히 하는 일은 이미 평상시에 행하지 못하였고 창졸간에 난리를 당하여 화가 어미에게 미치었으나 부모를 위해 죽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홀로 보존하였습니다. 3년 안의 생활은 생존하기 위한 스스로의 삶에만 급급하였고 장래의 큰 일은 만홀히하였으니 자식의 직분이 없어지고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하지 않음이 없는데 신만이 효도를 마치지 못하였으니 신 같은 자식을 둔 것은 자식이 없는 이만 못합니다. 신이 바야흐로 이때의 전후의 주의 악을 잠잠코 생각하면 참으로 얼굴을 들어 천지간에 설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맑은 조중에 참여하여 해와 달과 같은 성상의 연촉에 의지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깊은 산골에 홀로 살고 바위 구멍 속에 물러나 숨어 살면서 사람의 유해까지 끼지 못하는 것을 달게 여기고 밝은 시대에 영원히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곧 지극한 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의 대략은 일찍이 복을 입었을 때 소명을 사양한 소장에서 대강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강포한 왜구가 물러가지 아니하여 임금의 근심이 크시니 위태로운 시기에 신하가 떠나가기를 고하는 것은 의리에 없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고 몸을 어루만져 주신 감격이 다시 마음속에 격절하니 진실로 감히 처음 마음먹은 뜻을 찾아 밝은 임금과 차마 결별할 수 없습니다만 구롱에 대한 한 생각은 언제나 잊지 못하여 늘 향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이루지 못하면 본정을 억누름이 극심할 뿐 아니라 반드시 광질이 발작할 것입니다. 전부터 지은 불효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중해져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할 수 없으니 어찌 진실로 크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굽어 도야해 주심을 어찌 만물을 길러주시는 전하의 언덕 아래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 삼가 생각하건대 전일 지신이 말미를 구하고 수일 동안 승려하였는데 공론이 들끓어서 논액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사정은 관례에 따른 것과는 다르나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반드시 달포는 걸릴 것입니다. 경연은 중요한 자리인데 어찌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 특별히 어여삐 여겨 살피시어 신을 채직시켜 주심으로써 안심하고 기성하여 속초의 언덕에 대한 비통한 정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도록 해주시며 유명히 함께 감격하여 죽어서도 오늘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은 절박하고 말은 움츠러들어 제지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상께서 굽어 살펴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말미를 줄 터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그 상수를 베껴 드리게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송천을 지 중추 부사에 유근을 경기 관찰사에 변양준을 남도 병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는 나라의 큰 근본이므로 하루라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데 하며 위란한 때에 더욱 일찍 인심을 연계시킬 수 없을 수 없는 데이겠는가. 우리나라가 세자의 책봉을 2차례나 주청하였으나 준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일국 시민이 민박함을 견딜 수가 없다. 과인은 항상 고질병이 있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은데 세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그 민박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일각이 시급함으로 지금 다시 주청하려 한다. 우리의 정실은 전후 주본에 갖추어져 있으니 대인은 이 민박한 내용을 각부 제위에게 힘껏 고하여 일국 신민의 심정을 부응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어전 통사에게 일러서 웅도사를 접견할 때 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선조실록 68권 성조 28년 10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서 웅도사 정동이다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대인이 왜 영을 오가면서 근고 또한 많았소이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이 잔파되어 접대에 관한 일이 그로 인해 태만하게 되었으니 극히 황송하오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대복이 지금과 같으니 점차 두 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자리에 앉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부산으로부터 왔는데 심 참장의 기후 및 적세가 어떠하더이까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16여건 전의 병이 이미 나았습니다. 외인은 다만 책봉하는 일에만 힘쓸 뿐 다른 정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철수하였으니 10년 안에 다른 근심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은덕이 그지 없소이다. 포로당한 백성들을 조무하여 성책하였으니 어떻게 살해할 길이 없소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직분상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도승지 조인덕에게 이르기를 이른바 초모 환자들은 쇠안해 오지 않았는가 하니 인덕이 아뢰기를 다만 적중에 있는 사람들을 문부에 적었을 뿐이고 또 한 명도 쇠안한 자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기를 청하여 다례를 마쳤다. 도사가 말하기를 제가 올 때 동자 하나를 거느리고 가는 것에 대한 병부의 허락을 얻었는데 지금 데리고 가고자 하니 표문을 죽산 사람 장손을 병안도에서 데리고 와서 일찍이 이 의사로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청한 것이다. 얻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동자 하나를 아끼겠소이까? 다만 중조의 법제를 두려워하여 감히 공문을 작성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왜다 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그가 한의 정통하 또한 외의를 알므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진공 사신의 행차편에 돌려 보내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사체가 온당하지 못하므로 분부를 따르지 못하겠소이다. 공문이 없더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소이까? 하였다. 상이 우부승지 윤담부에게 이르기를 이는 16경과 같이 모의하여 입증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지나친 염려이기는 하나 어찌 그런 염려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공문은 성급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 한 가지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다. 제가 외가 이미 다 물러갔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니 이는 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옷 성난빛이 있었다. 또 장년이라는 자가 있어 처음에 적중에 투항하려 하여 있었는데 제가 곧 쇠안에 왔습니다. 초무한 공에는 이 사람의 힘이 많으니 별도로 논상하고 또 의복을 주십시오. 이어 두 사람을 불러 뜰에서 알련하게 하니 상이 도감에게 명하여 술을 먹여 주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배신과 의논하여 처리하겠소이다. 장녀는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제가 미국을 사들여서 진화를 많이 하려 했으나 배신, 황신이 따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담을 많이 함으로 진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과 물품이 많이 외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너뜨리는 자는 황신뿐만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니 인득이 아뢰기를 통사 이유입니다. 웅정동이 진곡을 나누어 준다고 허위로 이끌고 상은을 거두기 위하여 16경 황신에게 자문을 요구하고 이 이유로 하여금 주선하도록 하였으나 조지당하여 그 위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여 언급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극히 놀랍소이다. 마땅히 구문하여 조처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그 자리에서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여 두 잔을 마신 뒤에 인득이 아뢰기를 아침에 내린 비만기 사연을 이때를 타서 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됨이 거칠고 엉성하며 단정하지 못하니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 하였다. 술을 5승배 돌고 나서 파할 무렵에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넓고 커서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되었으니 살해할 바를 모르겠소이다. 다만 세자를 정하지 못하여 제차 주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의사로서 각부의 여러 대인에게 전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소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삼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홍여순이 장계를 올렸다. 부령부의 유생 강익창의 집 앞에 있는 돌배 나무 한 그루가 첫봄에 가지마다 가득히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더니 7월에 비바람이 번갈아가며 일자 그 열매와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부터 다시 꽃과 잎이 피어 봄처럼 만발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밤 5경에 유성이 정성 뒤에서 나와 북두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과 같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지금 국세가 위급하니 내외의 관리는 마땅히 힘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어렵거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조정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수령이 된 자가 조금 태만해진 마음이 있으면 곧 스스로 편안하려는 계책을 품어 벼슬을 버리는 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신의 의리는 참으로 이런 것이 아니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전 서천 군수 정엽은 유식한 문관으로서 봉공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잔업을 싫어하여 병을 핑계하고 버리고 갔으니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기탄 없이 행동한 죄가 큽니다. 잡아다 추국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설레 통사가 가지고 온 중국 사신은 앞으로 전하는 봉서를 정운이 살피지 않을 곧바로 뜯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만일 이를 알게 된다면 어찌 지리에 뜯어본 것이라 의심하여 성내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서를 출납할지 음해 하리에게 위임하지 말고 손수 열람하고 자세히 살필 것으로 일찍이 선교에 가 계셨는데 오히려 전의 습관을 따라 자리만 지키고 있고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색승지를 파직시키고 동참한 승지는 색승지는 이광정이다. 아울러 치고를 명하셔서 행 혹은 이 공기는 동궁을 배종한 공로가 있다 하여 이미 당상의 중가를 제수하였는데 지금 그 아들의 호수로 인하여 또 가자를 명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나 한 가지 일로 중가를 거듭 제수하는 것은 언들이 너무 지나칠 뿐만이 아닙니다. 가선의 풍기를 호소로 인하여 가벼이 베푸니 연기가 더욱 천하여져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는 뜻이 잘못 없습니다. 개정하셨사니 상이 답하기를 색승지는 채차하고 동참한 승지를 추구하는 이들 아랜대로 하라. 이 공기는 공로가 있고 늙었으니 가자는 것이 해롭지 않다. 그에게 당상을 제수하는 것은 전에 동궁이 질병이 있다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듭 내린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상서 석성이 이 종성에게 보는 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16억의 차인이 올적에 가지고 온 조카의 가서에 조선의 임금과 신하가 어리석어서 사세를 하지 못하니 외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릴 갖추어 성은이 살해하지 않을 것이요 곧 사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할지 모르겠다 하였으니 참으로 깊이 염려됩니다. 진하문을 가지고 경사에 와 있는 그 나라 통사를 특별히 불러 면대하여 일을 주고 고집하지 말고 이반의 외가 물러가면 곧 그를 갖추어 한 차례 살해하되 사은하는 사연도 공손하고 근신하게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그 사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화폐 하나를 주어 주야로 달려가서 그 나라의 국왕에게 보고 이 의사를 알리도록 하였으므로 이 계본을 붙여 조카에게 통지합니다. 중간에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설로 다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오직 조카가 재량해서 하십시오. 혹시 이 천문이 도착했을 적에 조카가 이미 부산으로 갔더라도 그대로 그로 하여금 갖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봉하는 일은 성은의 독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에서 와서 사은하지 않거나 사은하더라도 공손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상의 노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국중에 다시 일이 있게 되더라도 어찌 다시 와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긴한 말입니다. 곧 내가 그 나라의 통사와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덧붙여 말합니다. 별지를 보면 해당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그대로 머물러 두어 조선의 군사를 훈련시키게 하되 그 나라의 돈과 양식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곧 철수하기란 쉽지 않으니 철수 여부는 별도로 조의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주청사를 발송하는 일에 대해 금일 신들이 모여 의논하였는데 이 일은 매우 급함으로 속히 사신을 보내어 민박한 사정을 진주하는 것은 그만두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막중한 일이어서 10분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사가 비록 장계를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사신이 아직까지 복명하지 아니하여 모든 중국 조정의 논의 곡절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으니 경솔이 다시 주청하면 후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한준이 나올 시기도 반드시 멀지 않을 것입니다. 문서는 그가 나오기 전에 승문원으로 하금 미리 마련하게 하고 발송하는 기일은 한준이 오기를 기다려 정하면 미진한 의사가 없을 듯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이러하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4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4대에 관한 한 가지 일에 있을 뿐입니다.
4대에 있어서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상시라 하더라도 사명이 아니면 정의를 알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오늘날처럼 어수선한 때이겠습니까? 대제학은 일시 사명 찬술에 대한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임은 하루라도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님이 오랫동안 외방에 가 있습니다. 윤근수가 이 때문에 채직당하였고 이 항복이 그 직임을 대신하였으나 또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마련하는 등에 관한 일을 전혀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또 진주와 사은 등 중요한 문서를 지어야 하는데 이미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사정을 극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조종조에서는 문장에 능하여 임무를 감당할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직급을 여하여 구애되지 아니하므로 대부분 승품의 관원이 겸하였습니다. 지금 아성부원군 이 사내가 바야흐로 서울에 있고 일찍이 이 소임을 맡았으니 실로 마땅합니다. 이 항복을 채직시켜 이 사내에게 대제학을 겸임시켜 그로 하여금 중대한 문서를 마련하도록 하면 반드시 초고를 작성하고 윤색하는 재능이 있어 이 일을 실패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일에 관계된 매우 중하고 군정의 도 그러함으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4일 계묘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잠시 생각하건대 사람이 내 몸을 통솔하는 것은 뜻이 있고 내 몸에 충만시키는 것은 기입니다. 뜻이 먼저 확인된 뒤에야 천하의 만화를 주관할 수 있고 기가 충만된 뒤에야 천하의 만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옛날에 큰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이룩한 이는 공을 세우기를 어려움을 근심하지 않고 뜻이 확립되지 않는 것을 근심하였으며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근심하지 않고 기가 충만되지 않음을 근심하였습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을 먼저 근본으로 삼고 이 길을 기르는 것을 나중에 보조로 삼으면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뚫어내어 경고할 수 없고 천만인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아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성패와 득실이 어지럽게 얽혀 한결같지 않더라도 나의 뜻이 더욱 굳세고 나의 기가 더욱 분발되면 높은 산 깊은 바다로도 막아낼 수 없고 날카로운 병기 정예로운 군사로도 막아낼 수 없어 우레와 바람처럼 끝까지 나아가고 바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걸하고 현명한 임금이 넘어져도 다시 떨쳐 일어나고 밑에 해도 더욱 면려하여 큰 공을 일대에 세우고 큰 호칭을 무궁히 빛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신들이 보건대 전하께서는 제위하신 지 30년이 되었으나 또한 정신을 가다듬는 데 힘쓰셨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후의하셨으며 선비를 좋아함에 독실하였고 군대의 훈련에 부지런하셨으며 주색과 사냥에 빠져서 청명한 덕을 더럽힌 일이 없으셨으므로 조만간 잘 다스려지는 태평 세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섬 오랑캐가 침략해 와서 종려 사기직이 빈터가 되고 백성들이 어육이 되었으며 심지어 화가 선능에까지 미쳤으니 전에 없던 형용하기 어려운 변고가 오늘날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전하의 뜻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으며 전하의 기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시 생각하기를 내가 정신을 분발하였으나 마침내 상란의 화를 초래하였고 내가 백성을 사랑하였으나 토붕의 형세만을 불러왔고 내가 선비를 좋아하였으나 창졸간에 도망한 자가 시종의 반열에서 나왔고 내가 군사를 훈련시켰으나 대적이 국경의 안에 깊이 쳐들어왔을 적에 조금의 보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치세를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고 선비의 태만함을 다시 진작시키지 못하여 마치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득하고 헝클어진 실꾸리처럼 어지러워졌다 하시며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돌려버리고 훌쩍 만기에서 벗어나 관여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한편으로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여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 나라를 일으키고 근심이 깊음으로 인해 성명이 개발된다 하였습니다. 대개 연락을 즐기던 여파에는 비록 성지라도 혹 해독에 빠지는 수가 있으며 권군과 어려움이 극도에 이르면 중인이라도 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의 성명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수치는 오늘날에 수칠만한 것이 없고 욕은 오늘날에 욕만한 것이 없고 근심은 오늘날에 근심만한 것이 없고 어려움은 오늘날에 어려움만한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뜻을 가다듬고 길을 떨쳐 일으키심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러나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계시므로 나약한 모습이 점점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복과 검어는 와신 상담하는 괴로움과 크게 어긋나고 말을 들으실 때는 구슬을 굴리듯 바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없으십니다. 대신이 원대한 앞날을 걱정하는 말을 올리면 혹 막연히 가부가 없기도 하고 대간이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 혹 너그러 용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상례의 근규 따르기를만을 힘쓰시어 말단인 문서에 대한 지휘만 번거롭고 급하지 않은 작은 일 살피기만을 일삼아 말을 징념하는 일도 번거롭게 성상에게 보고가 되고 심지어는 내전까지 환궁하지 않으시어 중해가 의구하는데도 전하께서는 이를 근심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미 한결같이 이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경세의 원대한 계책과 복수의 좋은 모책에 대해서는 또한 날마다 대신이나 제신들과 강구 자문하여 반드시 거조에 시행하려 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백간의 이원이 날로 심하고 서정의 능이가 더욱 심해져서 기상의 위태로움이 마치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같은데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아래로는 백성의 소망을 미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변과 요괴가 자주 나타나고 견고가 거듭 이르는 것이 또한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한 고조는 가벼운 차림으로 도망하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것을 위태로움으로 여기지 않았고 세면기를 치우라고 하고 그의 말을 들었으며 입에 든 음식을 도외내면서까지 계책을 받아들여 대한의 기업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한 광무제는 호타하 개성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저상되지 않고 영웅들을 맞아들이고 민심을 즐겁게 하기에 힘써서 마침내 중흥의 사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뛰어난 풍채와 큰 도량은 오늘날까지 천년토록 빛나고 있으니 후대의 왕이 마땅히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 덕종은 2번 파천의 욕을 당하고서 드디어 억센 성격이 부드럽게 되고 모난 성격이 둥글게 되어 구차하고 나약함이 더욱 심하였으며 당 문종은 한번 감로의 변을 겪고서 놀라고 근심하여 길을 잃고 거짓 벙어리가 되어 술을 마구 마시면서 스스로는 주 난원과 한 헌재에 비하였습니다. 잔약 용렬하고 떨치지 못하면 오늘날까지 지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니 후대의 왕이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 또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상난에 대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고 직위를 더욱 분발하여 뜻을 고무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신의 정교를 더욱 부지런히 하소서. 그리하여 자기 몸에 돌이켜 반성하여 이것이 우연히 운수여 뜻하지 않은 재앙이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난이 일어나게 된 사유를 미루어 추구해보고 재앙이 쌓이게 된 단서를 깊이 생각하시어 바람과 우레처럼 범련히 계도하소서. 무릇 인심을 움직이고 복종시키는 것은 모두 차례로 거행하시어 중전의 환궁을 속히 결행하여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실 것은 물론 원소 태묘의 제사를 거행하여
선왕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시어 신하들을 맞아 자문할 사람마다 그 포부를 각각 진달하게 하여 한마디 말이 업적을 이룰 만한 것이 있고 한 가지 계책이라도 쓸 만한 것이 있으면 급히 착실하게 행하기를 마치 몽둥이질하며 한 줄기 흔적이 있고 후려치면 손바닥에 피가 묻듯이 하소서. 그리고 서원한 사람의 진언에 이르기까지 다 마음을 기울여 받아들이소서. 안으로 정교를 닦고 밖으로 외일을 물리치는 것을 한 계책으로 삼고 백성을 생량하고 죄물을 모아 훈련시키는 것을 한 방도로 삼아서 크게 유위함이 있는 일을 힘쓰고 상교의 말단에 구애되지 마소서. 대신에게 위임하되 복심처럼 맡기고 수시로 불러서 접견하되 혹 침전 안에 불러들이기도 하여 인재의 어질고 어지지 못함과 군민의 이롭고 병됨과 정사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일일이 그와 함께 간구하지 않은 것은 없어서 천하의 조관이 환하게 앞에 다 진달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혁파한다면 온갖 일이 정돈되고 치국하는 법이 저절로 완비될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사람을 쓴다면 천직의 공변됨을 생각하여 선배를 맞아들이는 도량을 넓히게 둘 것입니다. 따라서 혹을 들 만을 요구하여 함께 시세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시비의 표준을 세워 호가 어긋나지 않게 하고 피차라는 형적을 없애어 재능대로 부리되 신분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하게 공직을 봉행하는 것을 어짐으로 삼아 반드시 그를 기용하고 태만하고 자기 일만 사사로이 하는 것을 불초함으로 삼아 반드시 그를 내치며 사랑하고 미워함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실상대로 조사하여 살피고 헐뜯고 칭찬하며 현혹되지 않고 평소에 행하는 바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로 한 가지 제의에라도 다 빠뜨리지 않고 거두어 써서 겸비할 것을 한 사람의 몸에다가 요구하지 않고 달걀 2개 때문에 간성의 제목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이 진실로 마련할 수 있으면 최로의 문격을 깨뜨릴 수 있고 재능이 쓸만하다면 자경의 척이함도 취하여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벼슬을 주고 큰 사람에게는 큰 벼슬을 주어 한 세상의 사람을 한 세상의 쓰임에 이바지하게 하면 공업이 근거가 되고 모든 공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늘 10조의 규정은 바로 이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령 1과 2 외에 발탁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유사의 잘못이기는 하나 또한 저녁에서 사람을 쓰는 실상에 오히려 미진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보아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말하면 그 형세가 서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에 먼저 유의하는 것입니다. 대개 오늘날 백성을 보호하는 도리도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민심은 국가에서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고기에 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마르고 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죽고 임금이 인심을 잃으면 망합니다. 신들이 감히 예전의 일을 멀리 끌어대지 못하고 요즘 일을 가지고 밝히겠습니다. 지난번 별난 초에 열군이 와해되어 동네에서 경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적을 향해 화살 1개를 쏜 적이 없고 적이 가는 곳마다 놀라 무너졌으니 민심이 윗사람에게 단단히 결속되지 않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일체 측은히 여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번 경영에서의 분부에 임금과 백성 사이는 부자 사이와 같다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이 묻 민생을 물불 속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을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선하께서는 늘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상처를 입은 자는 어루만져 줄 것을 생각하고 유산된 자는 위로하여 오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마구 거둬들이는 오리는 제거할 것을 생각하고 교활한 아전의 침해는 씻어 버릴 것을 생각하고
중엽 일에 열군의 공안 가운데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은 혁파할 것을 생각하고 병난이 일어난 이후 내지의 무인으로서 멍민간이 된 자는 도태시킬 것을 생각하소서. 정관에게 거듭 명을 내려 수령을 신중히 가리게 하되 자상하고 계제함으로써 인재를 얻는 것으로 삼고 감사에게 성추를 위임하여 출척을 엄건하게 하되 소민을 해롭게 함을 주벌의 어둠으로 삼고 근본인 농사에 힘쓰는 상을 중히하고 농사에 게을리하는 형벌을 엄히 하소서. 그리고 성지의 역사에 이르러서도 깊이 지나간 실책을 경계하고 삼아 편의에 따르도록 함에 있어 힘써서 위로는 공사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소서. 백성의 노력을 빌었을 때는 마치 원기를 보호하듯이 하여 오직 한 지압이 한 지엄이라도 편안히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되 한갓 소리에서만 발하고 명령에서만 나타내는 데는 그치지 마소서. 그렇게 되면 나라의 근본이 점점 튼튼해지고 군사도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병정의 멸렬함이 심합니다. 당당한 대사마에 병들고 야윈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니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한번 생각이 미칠 적마다 자신도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훈련받은 군사도 녹복은 적고 신력은 번거로워 차츰차츰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믿는 것은 오직 이 군사뿐인데 이 군사마저 흩어지게 되면 서울 안에 한 명의 군사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를 제어하기란 또한 어렵습니다. 본병의 처지가 저러하고 훈련된 군사 또한 이러하니 큰 적이 앞에 닥쳐도 나라를 수호할 조아의 무사가 없습니다. 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도 실로 어떻게 계책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병정은 군사를 농사에 붙이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왔으므로 진실로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고금의 마땅함이 다르고 군사와 농사의 업이 다릅니다. 평민을 소고군에 소속시켜 쟁기와 보습을 넣고 창과 방패를 잡게 할 경우 본디 가르친 것이 없으니 형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 사람을 몰아다가 싸우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닌 것이 장수된 자를 한신, 백기 같은 무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군사가 훈련되지 않았다 하여 또한 벌판의 백성을 몰아다가 날로 치고 찌르는 훈련장에 나아가도록 하려 하면 백성의 생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근본이 먼저 무너지면 장차 군사와 농사가 함께 병들어 나라는 나라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군사는 목숨을 바쳐 농민을 보위하고 농민은 곡식과 포백을 내어 군사를 양성한다고 하였고 또 군사를 양성하는 제도는 실로 만세인애이다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힘쓸 일도 군사 양성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날래고 용감한 무리를 널리 모집하되 공천 4천에 구애되지 말고 한 사람이 옛 군행의 10사람 몫을 당해낼 수 있도록 목표하고 100사람이 옛 군액의 1000사람 몫을 당해낼 수 있도록 목표하여 정밀함에 힘쓰고 수요의 많음에 힘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기에서 밖으로 변경의 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들로 충원하고 군사가 되지 않은 사람 모두 적당한 양의 곡식과 포백을 헤아려 내게 하여 군사를 양성하는 자본으로 삼으면 군사가 된 자는 날로 조련하는 일에 힘써서 가르치지 아니하여 쉽게 무너지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고 농민은 또한 1년 동안 농업에 힘써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니 또한 군사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백성이 더욱 공공해지는 것을 근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큰 계책에 관계되는 것이나 그 근본은 전하께서 뜻을 분발하심이 어떠하시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하의 뜻이 퇴미하여 징기되지 못하고 적연하여 떨쳐지지 못한다면 이 몇 가지 일이 또한 하나에 의거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의복, 거마, 기용의 아름다운 겉이 아니라 편패의 익숙함, 궁금의 인연이 모두가 뜻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누되는 바가 있으면 청명한 것이 침잠되고 어두워지며 강예한 것이 녹아 연약해지고 가까이 일신의 동작과 위의도 오히려 정돈할 수 없게 되는데 하물며 정사에까지 미루어 바람에 초목이 쏠리듯 백성을 감화시키는 치화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사례를 깊이 통촉하시어 괴로움을 참는 것을 마치 학문의 뜻을 둔 선비가 한 의자에 3년 동안 앉아 있는 것처럼 하소서. 그리고 바람으로 머리 빗고 목욕하며 외지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은 달게 여기고 해진 침상, 거친 자리를 달게 받아들여 피를 머금은 채 창을 베고 자며 복수하려는 생각을 잠시도 그만둠이 없다면 천리가 늘 보존되어 뜻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뜻이 이미 확립된 뒤에 길을 거느리면 마치 조부가 준 말을 어가여 구궤의 길을 달리는 것과 같이 향해 가는 바가 강하예를 터놓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앞다투어 권장되고 백관이 용동될 것이니 3년 동안 일제히 분발하고 사방이 분주히 힘쓰면 이루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음은 물론 난리를 다스리고 구업을 회복하는 것은 말할 것조차 없을 뿐더러 재앙이 바뀌어 상서가 되는 것은 다만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맹자가 그 뜻을 지키면서 그 길을 해치지 말라 하였고 또 기라는 것은 의와 도를 배합하는 것이니 이 기가 없으면 위축된다 하였으며 호의는 이미 지나간 허물은 변화가 함께 가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선은 환하게 비추어서 바야흐로 온다 하였습니다. 성명께서는 유념하셔서 처분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답하였다. 차자는 살펴보았다. 곧은 논의를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고 이어 정운에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내려서 시행할 만한 조항은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4일 개묘 5번째 기사 박홍로를 우부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무신의 칼 쓰는 것과 살수의 무예를 시험 보였다. 시험이 마치고 나서 차등있게 논상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랜 색승지를 파직하고 행호군 이 공기의 가선 분계를 개정하라는 일에 대해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6일 어리상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돈영부사 이 사내를 인견하였다. 사내가 말미를 받아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인견한 것이다. 이 사내가 나와 아뢰기를 소신의 병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부득이 천청을 번거롭게 하여 이미 허락을 받고 보니 황공하고 감격하여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건대 신의 직면까지 모두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다. 증명을 어찌 갈 수가 있겠는가? 내려가서 언제 올라올 것인가? 하였다. 사내가 아뢰기를 저의 병이 빨리 나으면 어찌 조정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사가 이에 이르렀으니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중흥의 일은 인심을 수습한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내 인심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상벌 한 가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궁극의 논상에 허위가 많고 진실이 적으며 과거처럼 중한 일도 부실한 것이 많으니 이같이 행하면 어떻게 인심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군사를 훈련하고 장수를 선발하는 것이 근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훈련하여 성취한 자도 적으니 외방에는 더욱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지 4년 동안에 장수 하나 얻지 못한 것은 진실로 선발하는 방도를 얻지 못해서인 듯합니다. 장수를 쓰는 데는 한 가지 방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을 타고 달리며 돌격하는 자도 있고 기회에 임하여 지혜를 운용하는 자도 있습니다. 돌격하는 자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지혜를 운용하는 자는 백에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갈량이 있은 뒤에 사마이를 대적할 수 있었고 사연이 있은 뒤에 부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지성으로 듣고 보아서 관작의 유무나 지위의 고화를 따르지 말고 적격자를 얻으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난을 당한 뒤에 백성이 얼마 없고 음리가 텅 비었으니 수령을 더욱 가려 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일 백이 한자를 이제 모두 취수하니 이 또한 잔폐함을 소생시키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우리나라에 나온 장관들에게 환심을 얻도록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듣건대 하루에 중국인들이 모두 재상을 욕한다 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박대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외방에 나누어 파견된 사람은 힘이 미칠 수 없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도감이 자주 접대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별난초 서쪽으로 행행하실 때 상상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신 것만 믿었으므로 중국을 우러러 의지하고 다른 염려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마음을 크게 잃었으니 이 또한 매우 금신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말한 것이 모두 절실하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장수를 가리는데 급급한데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일 뿐이다. 교사들을 후히 대접하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힘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인정도 점차 해이해졌다. 내가 접견할 때 미천한 자라도 들 것만큼도 거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내 천성이라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들 또한 될 수 있겠는가? 다만 중국인으로 왕래하는 자는 처음 접견할 때부터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탐욕스러운 무리가 많았다. 중국의 인심도이라니 천하의 일을 알만하다 하였다. 사내가 아뢰기를 변경의 근심은 그치지 않고 민정은 아직도 소동하고 있으니 진정시킬 방도를 생각하여 뜻밖의 일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경은 병가를 얻어 떠나는데 나는 마치 얽매인 듯함이 있고 병은 날로 중해지는데 다른 날 다시 보게 되리라고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앉기를 명하여 수를 내렸다. 상이 우승지 박홍로에게 이르기를 장수를 선발하는 일은 비변사에 이르고 접대하는 일은 도감에 명하라 하였다. 상이 사내에게 이엄 일부를 하사하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일기가 추워져 가고 있으니 잘 갔다가 돌아오라. 목욕한 뒤에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이산해가 아뢰기를 소신이 피를 뿌리며 호소하여 번독함이 너무 심하였는데 성상의 도량으로 너그러이 받아들여 은가를 특별히 내려주시니 신은 실로 감격하고 황송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컨대 제 신이 말미를 받아 목욕하는 것은 태평시대의 일이고 국가에서 우대하고 총애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남쪽에 적이 물러가지 않았고 서쪽 변경은 소란이 생겨 상께서 밤낮 정무에 골몰하시고 조야가 황황하니 이때가 어떠한 때기에 이러한 명이 계시단 말입니까? 또한 신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목욕을 청하는 한 가지 일에 그칠 뿐이 아닙니다. 진실로 나라에 틀 것만큼의 도움도 없고 몸에 고질화된 병이 있는데도 관직만을 가지고서 음료를 허비하고 있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진퇴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명을 다 회수하고 전리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겸하여 묵은 병을 치료하도록 해주시면 미약한 목숨을 연장할 수 있으면 물론 어리석은 저의 분수에 조금은 편안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은혜를 잊고 돌아가더라도 마음이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편안한 뒤에야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한 뒤에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새 병이 반드시 생기는 것인데 하물며 묵은 병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목욕하더라도 효용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이 되풀이 생각하여 보고 다시 천청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직, 훈조, 금화, 제주를 모두 해면해 주시고 수개월 사이에는 다시 바늘에 사용하지 말으시어 하찮은 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더구나 문영의 소임도 전일에 이미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근력이 쇠퇴하지 않고 정신이 감선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곱사병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날마다 더욱 심중하여 눈동자가 가린 것처럼 어두워 마치 겹 비단으로 막아놓은 것 같으므로 모든 문자를 열람할 때도 눈에 대고 겨우 기록하니 어찌 건강하고 장성하던 시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쇠퇴하고 병든 뒤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인견할 때 다 이뤘으니 경은 이런 말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가 경이 돌아오는 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으니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고 마음에 잊지 못할 뿐이다. 잘 갔다가 어서 오기를 바란다 하였다. 선조시로 68권 선조 28년 10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선용이 아래기를 신이 집의 편지를 받아보니 늙은 어미가 신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날마다 문 밖까지 기어서 나아가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이로 인해 병이 났는데 노인의 마음에 둔 것은 다른 말로 위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정사가 그지없는 데다가 신의 병세가 더욱 중해져서 그일 이후부터 심화가 더욱 성해져서 혹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자가 떨어져서 근심과 병이 서로 잇따르니 사리로 보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때를 놓치고 서로 만나보지 못하면 이로부터 영원히 막혀 평생의 한이 될런지도 모르니 신이 참으로 통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일 성제임이 신의 귀의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분부하셨으니 신하를 체념하시는 은혜가 이 같은데 이르셨으므로 신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래를 발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집안 사세는 낭패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늙은 어미가 과연 신의 형을 따라 길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혹시 기력이 빠져서 도로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신이 어찌 자신의 병만 생각하여 가서 구려하지 않고서 오는 봄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좌상 김응남이 이미 출사하였으니 신이 추위가 심하지 않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병을 참고 내려가면 사념으로 병이 된 늙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신 또한 어미를 보고 난 뒤에 심가 조금 소생하여 병이 나아질 희망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자애로 불쌍히 여기시어 신을 채직시켜 신으로 하여금 일찍 늙은 어미에게 귀건하도록 해주소서.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가서 건친하고 올라오라 하였다. 선조시로 68권 선조 28년 10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임실 현감 조존선은 도임한 뒤부터 백성의 일에는 뜻이 없고 주정으로 나를 보내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해서 살해에 어긋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온도의 사람 모두 전해 가며 비웃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령은 가히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28권 선조 28년 10월 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따라 아뢰기를 색성질은 파직시키고 이 공개의 풍계는 개정하소서. 임진년에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시고 나서 원수인 외적이 제도에 가득 찼었습니다. 위에서 세전한 백성을 진념하시어 특별히 연분의 곡식을 거두지 말도록 명하시어 성질을 선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도망하여 헐떡이 거리던 나머지 누가
덕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 해조가 관가의 저축이 다 없어졌다 하여 추후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였으나 백성에게 신의를 이룰 수 없다 하여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먹는 것을 버리고 신의를 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합니다. 지금 해조가 각도 수령의 해유를 고준할 때에 임진년 환자곡을 거두지 않았다 하여 모두 월등의 벌을 시행하였으니 해조의 의도는 열줄의 간절한 하교로 하여금 오직 보고 듣는데 아름다움으로만 되게 하고 봉행은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미 거두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또 벌을 시행하였으니 매우 무리한 처사입니다. 그때 공사를 만든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시키소서. 승직과 가자는 전부터 시상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훈련도감 낭청 윤경 리브 등에게 승사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만일 승품하되 자급이 부족하면 응당 주어야 할 가자를 제수하고 수자를 붙이도록 합의하는 것은 옳은데 지금 이미 승사하고 또 품계에 준하는 가자를 주었기 때문에 5, 6 품계를 뛰어넘기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승서와 초자를 일시에 아울러 시행한 것입니다. 전조가 이를 살피지 아니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추구하고 윤경립 등에게 지나치게 제수된 가자를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는 무심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공이 있어 상줄만 하였다. 당상과 생낭청은 모두 추구하라. 이조의 추구도 아랜대로 하라. 윤경립 등의 일은 곡절을 알 수 없으니 해주로 하여금 살펴 처리하도록 하라.